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시민의 인터뷰 들으셨는데요. 정부 대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 사고에 대한 대응 과연 적절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장으로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서정진 전 상황실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얼마 동안 국가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죠? 예.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유가족과 또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공직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리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94년 내무부 방제국 사무관 시절부터서 또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 상황실장, 방재관리국장까지 11년여 동안 재난안전관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네, 정말 그 재난안전관리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우선 보시면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미수관 초기 현장 대응과 또 구조체계 또 정부의 상황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선 이 중앙정부의 재난안전 시스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잘 되어 있죠. 선진국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상위 기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네. 그 밑에는 안행부 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시도, 시군구에는 지역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의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복구를 총괄하기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재난 유형별로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해당 관할구역에서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다양한 본부, 위원회, 대단히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체계, 구조 과정 정말 대단히 많은 문제가 노출돼서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자, 직접 관련 업무를 하신 분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 예측이 되는 그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회재난은 예측이 굉장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다양한 자원과 전문성을 끌어들여서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데 한 기관의 역량으로서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예방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번 여객선 사고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제대로 훈련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문제점을 보면 재난 상황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지방해양경찰청장하고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은 안행부 장관하고 재난관리 주간기관장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도통 이런 체계가 가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구조 활동에 있어서도 재난 대응 활동 계획이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평소에 구조 장비나 또 인력 그런 수급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여객선 사고에 대한 훈련 부족이 아니면 또 형식적으로 훈련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이 미비하고 또 선박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협력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총체적으로 부실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반복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의 진행과 발생 과정, 속성을 잘 알아내야 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기피부서입니다. 경무부서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가 되면 배치되는 순간부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또 전문가가 거기에 보임이 되어야 하고요. 또 훈련은 하지만 너무 정형화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가정에 이제 어떤 사고가 나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실패 사례가 뭐가 있었는지 그런 사후 평가 시스템을 좀 갖춰서 후속 그 보임자도 그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예, 그 전문가가 거기에 경험을 갖고 계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현재 이 사고 수습을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 이 조직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문제점 뭐로 꼽겠습니까? 그래서 2004년에 그 재난관리 총괄기구를 발족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방방재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 들어서 이제 안행부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월 7일 그 사회재난 총괄 기능을 안행부로 이렇게 가져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인적 재난을 맡았었는데 적어도 그동안 그 훈련된 전문 인력들이 있었는데 그 방재청의 전문 인력을 흡수하지 않은 것이 이번에 그런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여당 일부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청 신설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오승용 교사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 이런 방법의 해결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미 그 2004년에 재난 그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그 소방방재청을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모든 그 정부의 그 예방, 대응, 대비, 복구 뭐 이런 계획들을 쭉 추진해 왔었는데요. 그런 재난관리 총괄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효과적으로 수습되고 대처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관리해야 할 시설이나 사고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또 부처 간의 그 이기주의도 극심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각 기관별로 맞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재난청이나 재난처 같은 게 이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이제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총괄하는 거는 좋으나 지금 과연 이렇게 독립기구를 만드는 게 꼭 좋으냐 하는 것에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을 총괄하기 위한 총괄 기능은 필요하지만 이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대처하는 데는 그 부처 간에 그 부처에서 전문적인 부처에서 필요하면 필요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네, 협력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필요가 있지. 네, 지금 그렇게 청을 신설하거나 하는 거는 좀 앞서 나간 이야기다. 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상황 시장님 보실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로 안전을 중요시한다면은 현행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되는 사람들이 현장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전문가를 중대본에 이제 편제시켜서 그 전문가들이 직접 결정권과 부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고요. 총리실에 재난관리 정책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두는 게 좋겠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대통령 비서실에 안전비서관실을 두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군대가 있습니다만은 육해공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군부대를 창설해서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 이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결정권, 전문가 포함, 평가 시스템, 복원, 대통령 직속의 어떤 그 역할 뭐 아주 좋은 제시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현직에 계실 때도 이런 방법 많이 제시하셨을 텐데 왜 아직도
그런 방법들이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해가 부족이죠. 무엇이든지 관리하면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 때문이겠죠. 이번에도 중대본에 그 전문가가 없고 관리자만 있어서 수습 대책은 물론 사고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생각 개념의 차이죠. 단순한 어떤 관리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런 재난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가동했었는데, 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들어서 이를 방치 또는 축소했습니다. 이런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가 갇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그 재난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로 만들고 또 매뉴얼대로 되는지 부단한 지도 감독, 훈련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건설부로부터서 내무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20년 동안에 선진국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봐지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모든 게 이제 철저히 배제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매뉴얼 등이 청와대나 또 부처에 어딘가에 있는지 제가 뭐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번 사태를 보면 재난 관련 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 또 현장 경험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작 재난이 일어나면은 전문가도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어도 펼쳐볼 여유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난과 안전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직렬을 좀 신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종진 전 상황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